민혁이를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높임법을 알고 높임 표현을 바르게 쓸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경이. 중요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성적이 모두 올랐다는데 혼자만 등수가 계속 떨어지니 의욕이 나질 않는데 짜증나. 책이 여러 개 있는 거 보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책장이 2페이지 정도 넘어갈라 치면 언제나 이 모양입니다. 예. 졸려. 너무 예. 뭐 필요해? 잠 깨려고 세수하러 가잖아. 짜증나. 예민한데요? 왜 엄마한테 짜증? 아니 제가 어릴 적 민경이는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날이 갈수록 신경질이 늘었고 성적도 떨어져 엄마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표정이 달라. 그런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책상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민경이. 민경아 왜 그래? 왜 울어? 어? 머리가 너무 아파. 뭐? 이렇듯 민혁이와 민경이가 심한 학습 장애를 보이게 된 이유는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지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초중고 학생의 학습 장애 원인들 중 무려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도가 다를 뿐 성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상외로 흔한 질환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민혁이와 민경이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증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민혁이와 민경이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 장애가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학습 장애하면 유민상 씨거든요. 와, 왜 또 학습장애일까? 거의 얼굴 생긴 것도 톰과 제리고 진짜 오늘 난리네. 아니, 진짜 왜 내가. 그러지 말고 황현희 씨가 한번 이번에. 한번 해봐, 학습 장애가 왜 일어나냐면 그 학교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습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교우 관계라고 하죠. 이 교우 관계나 뭐 이런 게 원만하지 못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요. 누구한테 답을 말해달라는 예. 거지? 정답은요.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요. 따돌림을 받아서 이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어려워한다는 얘기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어렵고. 그럴듯하다. 예를 들어서 유민상 현상이죠. 예. 정답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등 이 주변 교우 관계가 좋지 못해서이다. 정답 가시죠. 네. 이거 또 두 번째 문제 처음에 맞추면 좀 이상하네. 두 사람의 지금 자존심 되게 볼만하거든요. 이번엔 유민상 씨랑. 맞추면 이겨. 여기서 맞추면 이기는 거야. 맞춰버리세요. 네. 유민상 씨랑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 누구와 대결을 해?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예상 외과의 정답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증상이죠. 새집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거예요. 새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 여러분 포르말데이드. 지금 여러분 책장하고 집하고 못 보셨어요? 새 거였어, 있는 새 거? 거. 엄청 깨끗했어. 맞아요.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방송용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소매된 집이 아니야. 새집이었던 거야, 둘 다. 그래서 아이가 새집 증후군을 겪고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성인도 겪잖아요. 맞아요. 새집 증후군. 정답은 아이들이 새집 증후군을 겪고 있어서. 힌트 한번 받아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 옛날 속담에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야,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성교제를 어려워한다였어요. 예. 이성규.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다가 남자 여자한테도 가려는 그런 습성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정답은 읽기였군요. 눈이 음흉하다, 음흉해. 이게 글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는 것 같아도 사람의 눈은요 앞에 한
한 구절, 뒤에 한 구절. 예. 요거를 보고 그냥 전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더라고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딸기가 피었습니다.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상을,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박 차근차근 읽어야 되는데 아예 읽는 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설탕인데 머릿속으로 설탕을 읽고 있으면서 사탕을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무서운 상상력, 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상상력 때문에. 정답은 읽기를 어려워한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위기 탈출 넘버 1. 수학생에게 학습장애를 초래한 공통적인 증상은 바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일컬어 난독증이라고 하는데요. 민혁이의 경우 한글은 다 됐지만 난독증 때문에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어려워 수업을 할 때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고, 잘못 보네. 민경이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글자가 지렁이처럼 오글거리거나 아예 흐릿하게 보이지 않아 심한 두통까지 나타났던 것. 이처럼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은 난독증의 가장 주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난독증의 정확한 뜻은 글씨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병이라기보다 뇌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특정 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우뇌와 좌뇌로 나누어지는데요. 좌측 뇌는 언어를 습득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쓰이고, 우측 뇌는 직관적인 사고와 공간적 통합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난독증은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좌뇌의 기능이 우뇌 기능에 비해 떨어질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보통 읽기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지만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글자를 보는 순간 시각을 통한 자극으로 받아들여 뇌로 보내고, 뇌는 그 이미지를 단어로 재인식해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읽기의 과정. 이러한 여러 과정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문자나 단어를 인식하는 뇌 부위가 보통 사람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때문에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도 이름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발끈을 매거나 단추를 채우는 등의 단순한 작업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절대 지능이 낮거나 시력,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직관적이고 공간적 감각이 뛰어나 미술이나 건축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할 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외로 흔한 난독증은 일정 시간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학습장애가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20%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학습장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과 평가가 대부분 논리적이고 세밀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좌뇌 위주의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난독